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중국 남부 광동성의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미국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미국 원자력안전기관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미국 에너지부의 타이슨 원전에서 핵분열 기체가 누출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프라마톰은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막기 위해 내보낼 수 있는 핵분열 기체 허용량만 법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중국이 수치상 허용치를 늘리면서 점점 가파르게 높아져가는 핵분열 기체 방출량을 법적 허용치 수준으로 둔갑시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프랑스 업체가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한 것이죠. 신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당초 타이산 원전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초기의 2배까지 높였고 그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원전 외부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량은 이미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프라마톰 측은 원전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 방사성 위협이 닥치기 직전이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라마톰의 모 회사이자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인 EDF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에 관여하지 않은 비활성 기체 농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비활성 기체의 존재가 원자로 운용 과정에 있어서 알려진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해당 원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부는 8일 프라마톰으로부터 중국 원자력 발전소의 누출 관련 보고서를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유관 기관과 연락을 취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수차례 소집됐으며 NSC 중국 국장과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의 운영사인 중국 광어그룹은 성명을 내고 타이산 원전과 인근 지역의 환경 관련 지표는 정상 수준이며 원전은 핵안전 규정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인근 지역 주민이나 원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위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 기술 지원은 허가할 수 있지만 원전 폐쇄는 중국 정부가 결정할 일로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파트너사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 중 일부는 자가격리 때문에 2주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내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요 사업상이나 장례식 같은 인도적인 목적과 학술, 공익적, 공무국의 출장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진단 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5일부터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 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동포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뜻합니다.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 긴급 승인 품목이면 모두 인정해줍니다.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격리 면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외공간의 심사를 거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고래의 입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미국 어부 마이클 패커드 씨인데요. 그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패커드 씨는 13일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서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잠수했다가 혹동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래는 40초쯤 지나 수면으로 급부상해 패커드 씨를 허공으로 뱉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패커드 씨는 타박상 외에는 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에서 몇 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후 방송에 소개되며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55세의 어부인 패커드 씨는 지난 2001년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코스타리카에 추락해 승객 3명이 숨지는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바 있었다고 지역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승객은 5명인데 밀림에서 이틀을 보내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엔 전문가들의 의문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패커드 씨를 치료한 병원의 한 의사는 수심 10여 미터 지점에서 20 내지 40초가량 머문 뒤 갑자기 솟구쳐 나왔는데도 압력장애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압력장애는 급격한 기압이나 수압의 변화로 고막 파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두꺼운 고래 입속에 있어서 이 같은 증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44년간 바닷가재를 잡은 한 어부는 고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혹동고래가 무게가 40톤까지 나갈 정도로 성장하지만 먹이를 삼킬 때는 입부분에 난 수연판이 거름막 역할을 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과 조작, 가짜 정보가 판치는 세상. 도대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오직 뉴스메이커가 아닌 뉴스 리시버인 국민 개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뉴스톡톡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